이번 영상은 장기 투자를 위해서 참고하면 좋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활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식강의 기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전에 미리 매수하지 못한다면 급등 중 매수 시 손실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손실을 막으려면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거나 새롭게 떠오를 종목에 일찍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종목을 찾을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로 접근한다면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하게 되고 선착순이 될 뿐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내 돈이 불어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속도. 먼저 선점해야만 투자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력과 경험 측면에서 개미가 큰 손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연히 흐름을 잘 타서, 아니면 정말 잘 분석해서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순위권에 진입할 수 없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은 퍼센트 싸움입니다. 수익이 크게 나더라도 큰 폭으로 잃는다면 제자리죠. 1,000원을 2배로 불려서 2,000원이 된다면 잃을 때 속도 또한 2배입니다. 1,000원일 때 10% 잃는 건 100원이지만 2,000원일 때 10% 손실은 200원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한방보다는 꾸준한 수익과 손실의 최소화가 중요합니다. 돈을 찾아서 내가 사용할 때까진 수익이 아닙니다. 잔고가 플러스여도 꾸준히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매도 후 재진입 시 분명 다시 잃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피드로 돌아와서 큰 손들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1등은 그냥 주고 우리는 꾸준한 상위권을 노리는 겁니다. 10% 먹을 거 5%라도 확실히 얻겠다는 각오로 가는 거죠. 그럼 유망 종목을 빨리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정보력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흔히 알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지만 공개가 되어 있는데도 못 얻어가는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중 제가 많이 활용하는 정보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투자 시야를 더 넓혀보세요. 네이버에 스타트업 위클리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는 2018년도 이후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볼 필요는 없고 오른쪽에 구독하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고 개인정보도 필요 없고 간략하게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시면 매주 월요일 오전 5시에 이메일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담겨있는 내용은 이런 것들인데 국내와 해외 뉴스로 크게 나뉘고 국내로 보여드리면 투자를 받고 있는 내역과 달성한 성과와 지표, 출시되는 것과 업데이트 사항, 정책과 지원 사항, 업계 동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 관련 소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스타트업은 신생기업 특성상 기존 분야보다는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기존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거나 기존에 없던 신사업을 주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업을 실패하려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스타트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들만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수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실패는 그 당시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일 뿐 뒤늦게라도 시기가 맞아떨어지면 그제서야 성공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처럼요.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모르는 분야 투성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들이 뛰어드는 분야와 관련 정책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읽고 이런 산업이 유망해지겠구나, 이런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예상하시고 미리 투자에 나설 기회를 얻는 겁니다. 결국 지난번 책 소개 영상과 이어지는데 정보는 하나라도 더 많아야 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스타트업에 누가 투자하느냐, 어디서 지켜보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해당 분야가 유명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기업에 주목하세요. 초보 때는 스타트업이 진출한 분야가 유망해 보인다면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비슷하게는 사내벤처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은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면 체계가 복잡해지고 느리며 시스템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보수적인 부분 때문에 혁신이 어려워서 투자나 인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나 인수는 큰 금액을 필요로 하죠. 이런 단점들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사내벤처입니다. 사내벤처는 규모가 작고 가볍습니다. 기존의 기업 구조에서 나오기 어려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스타트업의 특징인 빠른 의사결정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사내벤처가 성공적으로 성장하면 기업은 투자금을 불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시너지가 날 경우 아예 인수해버리는 방법 등 미래 사업 발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내벤처 본보기로는 삼성 SDS에서 사내벤처로 출발한 네이버가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거꾸로 삼성 SDS 시총의 3배가 되었죠.
이 정도면 스타트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아직 부족한가요? 예시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대체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나뉘어서 운영되는데 이를 국가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책들도 앞에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위클리에서 보내주는 메일에서 안내됩니다. 아무튼 국가에서도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구상하고 정책을 짜게 되죠. 이런 이유로 특정 정치인 관련주라며 선거 기간마다 찌라시가 돌게 되는 겁니다. 특정 정치인의 인맥이나 관심 갖는 분야에 투자나 지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국가는 이런 정책을 수행할 스타트업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의 목적도 아주 크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지원을 받기 위해 발생하는 경우와 스타트업이 먼저 발생하고 이후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투자에 나서는 경우 두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영향을 미치는 스타트업,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겠죠? 더 이상 뉴스가 난 후에 찾아보시지 말고 정책과 산업이 향하는 방향을 체크하고 주체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리딩방과 종목 추천 방송은 이용하기에 따라 운이 좋으면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주체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면 수익이 일정하지 못하고 언젠가 큰 손실을 맛보아도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딩방과 종목 추천 영상들의 암적인 부분과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